혁신학교 이야기라는 이러한 책으로 지금 혁신학교 아시죠? 경기도 혁신학교와 또 서울혁신학교, 저기 전북, 그다음에 전라 그 광주광역시 이런 강원, 광주 이런 곳에서 지금 혁신학교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학교 내에서 지금 바꿔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여기 이부영 선생님께서 서울 강명초등학교에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15분인데 끝내야죠.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 된 지가 3년 됐어요. 만 3년 되고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 2014년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 6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의 공약으로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은 아쉽게도 문영민 교육감 등장 이후로 혁신학교를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뭐 2년 만에 갑자기 그 3년 동안의 그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혁신학교를 방해하고 막고 한다고 해도 이 물결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다. 이미 이제 바탕을 이루어졌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말씀을 드리려니까 무엇을 말씀드릴까. 3년 동안 어제도 우리 활동가들 만나니까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한 2박 3일은 드려야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요즘에 제가 이제 이게 우리 학교 사례 발표할 때 제목을 소통과 협력으로 이거를 꼭 놓거든요. 근데 저 말이 쉽지요. 저 한번 해보셨을 분들은 다 해줄 건데 저것 때문에 다 깨지고 맨 처음에 공동체도 뭐 협동조합도 처음에 협동하지만 나중에 적이 안 돼가지고 깨지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저런 말을 썼죠. 사실은 멋모르고 썼다가 직접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그거를 바탕으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원래는 이 PPT가 엄청나게 긴데 앞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학교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래서 제가 19일 날 대전 쪽에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전혀 선생님들조차도 혁신학교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오늘도 보면 혁신 비전인데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사실 교육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정치,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뭐 이건희 회장은 뭐 마누라 벽을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뭐 바꿔야 되는데 가장 안 바뀌는 게 바로 교육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런 혁신이라는 말에서 교육과 학교를 바꾸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늦게 시작했어요. 경기도가 먼저 1년 먼저 시작했고요. 경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보교육감이 생기면서 생겼다고는 건 정책적으로 받아 아는 건 맞지만 사실은 저희가 80년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교실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서 꾸준히 교과를 어떻게 내용을 바꿀 것인가 또 학교는 어떻게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것을 다시 정책이 끌어안은 거죠.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 정책이 이 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즘에 뭐 교육청도 교육지원청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말만 지원청이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교육청과 교육부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교육청만 없으면 학교 진짜 제대로 굴러가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런 이제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저는 제대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정말 학교 안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거를 그 동안에는 계속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학교에서 계속 그 부적응 교사였어요. 혁신학교 가기 전에는 벌떡 교사. 부적응 교사. 맨날 교장 선생님이 저 인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내가 편하게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저 이부영 때문에 골치 아프다. 왜냐면 사사건건 뭐 마루공사 문제부터 저희가 뭐 모든 내용에서 손들고 부정적인 인간이었는데 혁신학교 되면서 갑자기 이게 위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첫 해는 정말 이게 적응을 못했었어요. 늘 이렇게 반대만 하다가 제가 갑자기 절 보고 긍정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해주니까 굉장히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그런
그동안에 벌떡교사들이 만들어냈던 것을 어떻게 이뤄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의 혁신학교들과 다른 게 지방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그러니까 폐교되는 학교들을 왜 폭로하고 뜻 있는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데 안 가는데 특정 선생님들이 그 학교 가서 살리자 했던 게 이제 경기도나 지방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그때는 보수였죠. 사실은 그런 교육청에서 고마운 거죠. 학교를 아무도 안 간다는 학교를 저렇게 폐교 직전 학교를 저렇게 살린다는데 그럼 교육청이 도와야지. 그래서 지역과 교육청이 합해서 인사제도를 바꾸고 그러니까 인사를 좀 풀어준 거죠. 그 모일 수 있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남한산 초등학교라든가 뭐 충남 거산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받아 안아서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혁신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운동으로 시골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경기도도 이제 보평초 같이 이제 큰 도시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혁신학교가 되면서 그럼 과연 도시의 큰 대규모 학교들은 어떻게 혁신학교를 해야 되냐.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서울은 이제 끌어안게 됐죠. 그래서 저도 제가 서울혁신학교 매뉴얼을 만들 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이제 지겹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명퇴까지 신청했다가 갑자기 이제 건강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이거 해볼 만하다고 다시 이제 학교에 남으면서 같이 이제 혁신학교 매뉴얼 연구를 했었는데 혁신학교 개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방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교육운동했던 사람들 그런 사례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말만 조금 다르지 경기도나 뭐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강원이나 거의 이제 좀 같은 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제가 매뉴얼 연구를 만들 때 참여한 것도 있었지만 완전히 서울혁신학교의 그대로 철학 그대로 운영을 학교예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동대리 설명으로 차별화도 지원을. 그러니까 어제 그 첫 번째에서 뭐 조별 활동하면은 세 팀 3등가 그랬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1등, 2등, 3등을 나누질 않아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팀은 이런 점이 좋고 저 때 다 못하고 잘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의의를 찾아서 어제 저 손 들고 얘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그런 거 나누지 말고 그냥 합시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늘 1, 2등, 3등을 자꾸 나누려고 한다. 근데 우리 학교는 전부 다 아이들을 경쟁의 협력 찾아요. 그다음에 또 차별해서 지원으로 하자 아이들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모든 6대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가 준비된 게 바로 2010년 6월에 강남교육감이 당선돼서 경기도 혁신학교를 그대로 이어가자는 공약을 내세워서 저희가 여름부터 이제 누가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공약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여튼 20, 30년 전부터 그 지역에 뭐 교과 운동했던 사람, 새로운 학교 운동했던 대학교육 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이자. 그래서 미리 모였어요. 저희는 여름방학 때부터 미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만드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좋은 사례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너는 평가 쪽, 너는 편집표 쪽, 너는 운영, 너는 문예체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여름방학 내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각기 학교에서 만들어보는 준비를 미리 했죠. 그래서 저희는 준비된 혁신학교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켜준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경기도도 미리 예비 혁신학교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 그런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저희는 사실 학교가 없는데 그 혁신학교 아까 학교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설학교는 혁신학교를 지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약간 그동안에 룰을 없애고 저희를 지정한 거죠. 그리고 그 모여서 공부했던 분들이 다 모일 수 있게 지원해주고. 저는 교육청이 할 일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교사들이 하려고 했을 때 도와주는 거. 법이라는 게 사실은 다 그 공공성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정말 법을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준 거. 그게 이제 광명교육감이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학교가 그 준비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설학교로서 혁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신설학교로서 했기 때문에 좋았던 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기존 학교는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다 새로 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왜
우리가 그걸 왜 했지? 항상 그걸 그러니까 그냥 전례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 아침 자습을 왜 했지 그동안에? 애들하고 왜 했던가? 그 선생님들이 그거 늘 했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고 뭐 다 늘 옆에 하는 애들하고 다 하잖아. 그걸 왜 물어? 그런데 왜 물어보니까 사실 아침 자습이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야. 사실 교사들이 아침에 편하게 있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시간, 아이들은 아침에 오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법정 수업 일수가 있어요. 수업 실수가 있는데 수업 실수에 더 추가한 거죠. 영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교시에 아무리 중요한 것도 영교시라는 건 아이들의 학습 노동이 증가된다. 지금도 애들이 학습 노동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필요하면 교과 시간에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아침 자습 시간은 아침 자습이라는 말이 자습이 사실 요즘에 우리 자유를 중고등학교 보충학습도 자율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든지 겉과 속이 같게 하자. 이렇게 말과 실천을 똑같게 하자예요. 항상. 그래서 뭐든지 그래서 아침 자습이라는 게 과연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거냐 아니잖아요. 교사가 시켜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 시간을 아이들한테 주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것부터 생겨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왜 학습지를 왜 스티커를 왜 썼지? 왜 시험을 왜 봤던가? 막 계속 토론이었어요. 만나자마자 토론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7학급이었다가 지금은 39학급이 됐어요. 처음에 2011년에 이 노란색이 여기에는 왜 안 써야지네? 2011년에는 27학급에 808명이었다가 현재는 지금 올해 이제 한 학급이 들어서 1062명으로 지금도 이제 계속 사람이 늘어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자꾸 이제 아까도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성과주의 때문에 문제가 성과와 실전 빨리 성과를 보여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우리 성과 생각하지 말자. 성과 그거 생각. 근데 성과를 저희도 이제 미치겠는 게요. 혁신학교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서울 혁신학교. 그다음에 돈도 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처음 시작했어. 한 달 되는 데부터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 한 달 안에. 우리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성과 좀 빨리 얘기해요. 성과가 뭐냐. 그것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른 척했어요. 다 너네는 그래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한 달, 두 달 해서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내 발로 가지. 자발성이라는 게 자기 발로 가는 게 자발성이더라고요.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과장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야말로 아이들 교육에 뭐가 옳은가 늘 점검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우리 발로 꾸준히 가니까 한 달 지나니까 벌써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과는 가장 훌륭한 성과는 뭐냐 제가 늘 그래요. 막 그때 막 기자들도 와서 그 학교는 특색교육이 뭐냐 성과가 뭐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특색교육 없습니다. 우리는 특색교육이 없는 학교가 특색교육이다. 그러니까 특색교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전체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특색교육이 없는 게 특색교육이다. 그 다음에 성과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성과죠. 선생님들도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아이들도 학교 오는 게 즐거우면 성과죠.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 아침에 애들이 즐겁게 학교 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모습이 행복한 거. 그게 성과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3년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저도 혁신학교 오기 전에 29년 동안에는 학교 가는 거 싫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싫어 학교 가기가 싫고 아주 퇴근 시간도 1초도 더 있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수업 끝나면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나왔어요. 뭐 세미나다, 공청회다, 뭐 뭔가 그래서 저는 학교 가면 머리가 단단해지고 굳어가지고 막 미치겠어요. 이렇게 그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야 되지 동료들하고도 말이 안 통하지.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밖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혁신학교 하면서 학교 귀신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그리고 일요일 날도 막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방학 때 이렇게 근무제를 해요. 당번제를 해서 학교 지키는 걸 하는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방학 때는 이상하게 방학 때 학교 가는 게 저도 싫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항상 버글버글하고 퇴근을 안 해요. 퇴근을.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빨리 퇴근하세요. 빨리 퇴근하세요 하고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고서 늘 불이 켜지고 그런 걸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한다는 건 힘이 안 드는 게 행복한 게 아니다. 힘이 들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할 때 정말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사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이 학교 와서. 근데 우리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봐. 뭐 이런 얘기하고 나라를 구했나 봐, 전생에.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원해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저 이 다음에 잘 죽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사로 사는 게 떳떳하지도 않고 자존감을 다 잃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외부에서는 저 안정적인 직업에 여자로서 참 좋은 직업이지?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방학도 있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선생님들은 다 골마 있는 거야. 안에 다 골마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도 못 느끼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희한하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앤 거예요. 학교에서 있는 지시 전달이 없어요. 저희는 다 뭐 교장 선생님조차도 원하면은 다 교사회에서 안건을 제출해요. 그래서 안건을 제출해서 저희가 이제 안건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논의하는 거예요. 논의해서 교사 의견이 무시됐어요. 교사 의견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교사 회의가 없었어요. 다 직원 정리해 가지고 전달만 있어요. 전달만. 그래서 선생님들은 냉소적으로 딱 또 뭐야? 그렇게 하고. 근데 수업보다는 업무 처리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수업하는 틈틈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틈틈이 수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전국의 교사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하는 틈틈이 수업을 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고 실적과 업적을 해서 행사치레를 해요. 주로 교장 선생님의 낯세우는 일을 주로 하는 거죠. 주로 이렇게 연역에 올라가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형식에 포장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반대 의견 얘기하면은 저 인간은 부정적인 인간이고 맨날 반대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하고요. 서로 탓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문제는 맨날 선생님들이 그 뒤풀이에서 회식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장 욕이에요. 명예퇴직하는 분들도 만나가지고 보면 전직 교장 욕이야. 전직 교장 욕. 그 다음에 부장 선생님 욕. 근데 사실 하는 사람들도 그거 즐겁지 않잖아요. 근데도 앉으면 욕인 거죠. 서로 탓만 하고 불신. 그래서 저희가 교장 선생님, 교장이라든 직책에 대한 불신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혁신학교 하면서 느껴서 얼마나 두꺼운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혁신학교 오기 전에는 교장이 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건건 제가. 왜냐면 늘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은 돈을 어떻게 하면은 교장 선생님 유리하게 쓸까, 뭐 눈앞에서 막 해먹고 이제 해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안 믿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저는 혁신학교 되면서 우리랑 다른 이제 입장을 가진 저분도 우리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저 다른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까?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학교도요, 저희가 혁신학교 같은 운동가들이 왔어요. 근데 한 학교에 없을 때는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같이 해보셨어요. 근데 와서 막상 이제 토론을 시작하니까 완전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같은 활동가들한테도 더 많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다름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다 소통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런 거 없고 이렇게 학교 문화를 바꾸자. 그러니까 소통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먼저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을 먼저 바꾸려면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 문화가 바뀌지 않고 수업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문화를 바꾸면 수업은 저절로 바뀌고 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넘어갈게요. 결국은 연구학교와 시범학교가 달라지는 건 학교 문화가 바뀌었느냐를 봐야 되고요, 수업이 바뀌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그동안의 연구시범학교는 돈을 엄청 들였지만 끝나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이 오히려 파행 운영되고요. 남는 건 있어요. 몇 사람의 승진. 예, 승진 점수만 남아있고, 아이들은 그 보고서 작성하는데 동원이 돼서 그리기, 글짓기 막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거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학교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토론할 줄 몰라요. 협력할 줄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도 협력적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부터도 하나하나 배워간 거죠. 소통하는 방법, 정말 어떨 때는 열불나지만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 조율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서 저희가 결국은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가 아니라 학교가 바뀌면 수업은 저절로 바뀌고 제대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많이 지나갔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나머지 자세한 것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료 좀 공유 좀 시켜주세요. 네. 예예예. 근데 선생님 잠시만요. 네. 아직 안 아, 됐구나. 예. 너무 시간을 많이 뺐어. 작업 예. 다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네. 컴퓨터 작업 잠시 하는 동안에 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딸아이도 지금 작년에 퇴임 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졸업식, 그 종업식을 하면서 아이가 그러는 거죠. 아니, 그 해가 바뀌면서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그 편지를 아이들이 보냈나 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연구실에서 3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받은 편지를 툭툭툭 찢는 거예요. 그 전체 편지를 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너 왜 찢어요? 그랬더니 뭐해 다 어차피 집만 대표면 이랬다는 거죠. 그 선생님도 같은 선생님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그렇게 다 선생님의 편지, 아이들이 편지를 찢는 선생님한테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거에 대한 건 전혀 없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서울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한, 예,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이 얘기 듣고 전국에 그런 아이들이, 불행한 아이들이 없도록 이런 일들이 정말 다 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는데요. 진짜. 이병주 마지막에 김명주 아유, 이라고 전혀 똑같고 선생님들 저 상황에 왜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생한 힘들어도 있잖아요. 그 혁신학교 없을 때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했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어느 형도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도 그런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고 무슨 말고 인생이 30년 질문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전도대 생기기 전부터 혁신 얘기 나오기 전부터 다른 삶을 살아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사 입장에서 내 덕분을 찍는 것은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너무 자기 비하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 결과가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질문을 하실 선생님. 예. 이병 선생님께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예. 저 뒤에 정성 선생님. 작년에 입단에 와서 출중해가지고 들었었는데요. 수업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저는 교사가 출근하고 싶은 학교가 나이 들어서 학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경진이 출근하고 싶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꿈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꿈을 20, 30년 동안 꾼 것이 지금 이제 현실로 된 거예요. 혁신학교가 된 게 교사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렇게 실천해왔고 꿈을 꿨기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시도 가서 얘기하면 그게 진보교육감이 아닌데 얘기하면 그거는 그 진보교육감이니까 되지. 그 다음에 강령이니까 되지. 이런 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아니다. 지금 일단 내 자리, 내 발밑부터 그걸 실천해 가면 어느 때는가는 그런 옆에 선생님하고 같이 만약에 옆에 선생님이 안 되면 옆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내 발밑부터 이루어지면 결국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실제로 목격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제일 행복한 거는 그러니까 지시전달이 없는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다는 것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교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책임. 우리 학교 선생님들요 엄청 연구 많이 해요. 중요한 건 그게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는데 그걸 교장 선생님이 해라 마라가 아니라 내가 교사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통지표 하나도 제대로 안 보내요. 저희 밤새갖고 정말 문구 하나도 어떻게 애들한테 해야 되고 평가도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늘 토론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뭘 결정하는 토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같이 노력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아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질문 하나. 네네. 선생이 행복하면은 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네. 같이 행복하다고 하시는 제가 그걸 확인했는데요.
예,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사실 선생님들 얼굴을 바깥에서 보면 선생님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환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학교에서 그만큼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서 네 발로 움직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발로. 시키니까 네 발로 해서 선생님들 얼굴 환해지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 저는 이제 제가 교육과정부장으로 업무 전담팀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한테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업하고 생활교육만 하고 저희 업무 전담팀이 모든 공문 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이제 딱 선생님들 얼굴 표정을 제가 쭉 보니까 벌써 한 달, 두 달 벌써 아이들의, 그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환한데 저는 또 이것도 있어요. 학교가 어떤 교장 선생님은 맨날 침묵회로 해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건 행복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학교는 침묵회가 아니다. 우리는 첫째 침묵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여행 가서 침묵은 그거는 교사들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정말 내 전문성으로 수업에서 자기가 만족할 때 진짜 행복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아이들하고 눈을 계속 맞출 때 그게 바로 선생님하고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예, 애들이 행복해요, 그래. 아니죠. 얼굴, 애들이 행복한 게 얼굴 표정이 먼저 좋아지고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와서 손을 잡고요. 우리 애가 네, 먼저 표정이 학교는 달라요. 학교 가기 싫어했는데 이 학교 새벽부터 학교 간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하고 막 틱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이 학교 그렇게 틱을 온갖 병원에서 다 해도 틱이 안 없어졌는데 이 학교 오고 나서부터 틱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 틱. 그게 제일 없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보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네. 어떤 제안이 이렇게 형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다 거부할 수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저희는 오직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냐 그거를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간에서 우리는 그래서 교육청 정책에서 꼴찌예요. 저희는 그 결국은 교육청 평가에 따라가려면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 우리는 교육청 평가에 관여하지 말자. 누가 평가하는 거, 그 교육청 평가 기준 자체가 벌써 우리 학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평균 미달이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학교 성과급도 첫째 꼴찌예요. 학교 성과급. 우리는 근데 선생님들이 다 되게, 괜찮아. 우리는 꼴찌해도 괜찮아.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돈을 더 타려고, 1등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교육이 다 망치는 거죠.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늦게. 결국에는 혁신이 성공하려면 일반화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설학교 같은데 그죠? 네. 신설학교 중에는 같은 생각 가진 선생님 하는데 모인 거죠? 네, 많이 그럼 보이고. 학교가 계속해서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께 어떻게 일반해야 돼요? 저는요, 지금 이제 교육감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놀란 것이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부장 선거했고요. 부장이 교장 선생님들이 임명했는데 우리 학교는 부장도 선생님들이 선거했고 담임도 선생님들이 스티커로 다 담임들이 의논해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도요. 그런 학교, 오번에 일반 학교들이 부장 선거도 했다고 그러고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한 점점, 가지 예. 부탁드리면 근데 교사회가 지금 방학 때 나오고 팀전에서 나오고 선생님이 가기 만나잖아. 예. 그런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계속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요. 현직 교사님은 일찍 퇴근하고 방학 때 나가면 싫어요. 아까 그거는 선생님은 그렇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거예요. 문화를 바꿔. 예, 문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방학 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즐겁게. 그런 게 아니라 예. 오해하시는데 지금 예. 그런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사람이 그 구성원이 10명 있잖아요. 네. 아니 무슨 초등학교잖아요. 네. 그럼 그 학교가 그걸 유지하려면 예. 저번에 선생님 그 학교에 계속 계시지 않잖아. 예. 그 멤버들이 예. 그럼 인사이 오잖아요. 5년 만에 한 번씩 하나. 그 선생님 지금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저는 이거예요. 똑같이 유지될 수는 없어요.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 바뀌는데 뭐가 바뀌느냐? 문화가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다른 학교를 쫙 퍼지면 오히려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잠깐만요. 예. 저도 한 말씀. 예. 저희도 서귀포 시민이고 시민한테 맡으면 남한산초 관련된 그 공부를 하다가 깜짝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실제 전남 별량중하고 별량초를 갔다 네.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거기 학생들의 모습이나 실제 혁신학교 사례를 보면서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아서 서귀포에서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이랑 주체가 약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주 같은 이왕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보면은 맨날 하는 말이 우리가 늘 교장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늘 그랬어요. 사실 학교에서. 근데 저는 그거 교장 그럼 바뀔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결국은 나부터 해야 되죠. 얼마 전에 제주에서도 왔었어요. 우리 학교에. 제주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 많이 오는데 저는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못한다. 누구 때문에 늘 선생님들은 그렇게 냉소적인 거예요.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지금 나부터 하는 거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처럼 강명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강명이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갔냐. 그리고 우리 학교 조건에서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첫번째 저는 뭐라냐면 제가 그랬어요. 항상 일반 학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자, 이 학교를 바꾸려면 첫 번째 스티커 2장씩 주세요.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한 장은 뭐냐.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수업을 방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거를 쓰게 해요. 네. 내 수업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를 하나씩 무조건 솔직하게 다 쓰라고 하고 그걸 다 붙여놓어.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만은 도와주세요. 이것만을 지원해주면 나 정말 수업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를 또 스티커를 제가 이쪽에다 붙여놓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 학교 문화 다 바뀌어요. 사실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 학교가 사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업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업을 잘하게 하는 방법,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만 그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예산 문제들, 뭐든 조직 문제들 오면 정말 거기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요. 지금 저희 우리 교육 분야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아니 요거 끝나고 예 끝나고 점심 시간 하면서 같이 선생님 제가 지금 안 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사실. 다음번 더 드리면 돼요? 이따가 선생님 이따가 다음번 이따가 다른 사람 안 그래요. 선생님만 그래요.